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오늘은 최근 낮 12시 책방 문을 엽니다를 출간하신 역곡동 용서점의 박용희 대표님을 모시고 책과 책방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역곡동 용서점의 박용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곡동 용서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용희라고 합니다. 네. 호응 한번 이렇게 네, 금책반 이런 게 좋아요. 네. 네. 금책반에 이런 또 환대하는 분위기. 네. 심지어 제가 이제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 저희 청취자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역곡동 용서점이라는 작은 책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동네에서 책방한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출간한 박용희라고 합니다. 금책바랑은 좀 연이 깊은데요. 그 금책바를 통해서 용서점을 소개한 적도 있었고, 또 금책바 그 기념 행사, 3주년 그 공개 방송 행사 때 용서점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그렇죠. 금책바 독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용서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랑 인연이 진짜 있으시네요. 그렇죠. 두 번째 출연이시고, 저희 또 북토크 때 와주셔가지고, 같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무엇보다 제가 애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한 회를 보통 한 3-4번씩 듣고, 이번에 정명섭 작가님 그 2부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저 이미 그거 쭉 다 정주행하고. 진짜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또 저희 또 애청자셔가지고요. 그럼요. 너무 또 반갑고 또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녹음하고 있는 곳이 그렇죠. 용서점 제가 직접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좀 인테리어도 좀 또 바꾸셨고. 네, 마침 이제 5월 8일이 또 오픈 기념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역곡동 3년차를 시작하는, 3년차를 시작하면서 네네네. 이제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 딱 들어왔을 때 바뀐 거 보고 이 대표님의 노고가 왠지 좀 느껴지는 거예요. 딱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는 건 항상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생문인데 고생길인데 좀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되면 좀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근데 옆에서 봐도 뭔가를 되게 많이 시도하시고 약간 그러신 편인 건 확실하신 것 같고. 뭐 끊으셔도 됩니다. 저희 또 우리 동네 가장 막내 손님인 귀여워. 보미가 7세 손님 보미가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네요.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책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동네 주민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스스럼 없이 좀 들렀다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시장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얼마 전에 좀 진짜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용서점 그 소설 여행이랑 소설책 주로 보는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이제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근데 이제 검은 봉지를 갖고 오셔가지고 한쪽에다 놓고 책을 이제 막 보시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딱 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이만한 돌 문어가 진짜 큰 문어가 봉지 기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저는 약간 소리 질렀어요. 제가 최대한 낙지 정도 봤거든요. 아니요, 진짜 그림보다 진짜 이만한 거예요. 봉지 큰 사이즈. 엊그저께 삼시세끼에서 보면 그 유해진 씨가 돌문어 잡아서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만하던데요, 진짜? 아니 그거 약간 캐러비안 베이 해적 이런 거 생각나요. 진짜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진짜 그냥 소리 질렀어요. 뭐 그런 에피소드가 넘치네요. 그런 좀 그냥 시장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 오가면서 들리는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물론 용서점의 대표님이시긴 하지만 이제 첫 책이신가요? 개인으로 이제 책을 쓰신 거죠? 그럼요. 책을 이름을 내고 쓴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첫 책을 이제 출간하신 이제 작가님으로서 오늘 또 모시게 되는데요.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 라는 책을 이제 최근에 출간하셔가지고요. 제가 또 불이 나게 또
소식 듣고 찾아왔습니다. 작가님으로서도 소개를 또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책 날개에 있는 네. 제가 작가님으로 이제 네. 호칭을 부르겠습니다. 네. 박용희 작가님의 그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개 문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학에서의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지만 장신대 군의 서점 매니저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8년 동안 서점, 잡지사, 출판사에서 일했다. 2015년 퇴사 후 북한 접경 지역, 티벳, 인도를 6개월 동안 여행했고 여행에서 돌아와 고양시 덕은동에 서점을 열었다. 현재는 자리를 옮겨 역곡동에서 용서점을 운영하며 책과 사람과 더불어 하루를 열고 닫는다. 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별게 없네요. 프로필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 들어봐도 이게 별게 없다뇨. 별로 어떤 그냥 약간 굉장히 사적인 얘기인데. 프로필이니까요. 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그때는 못 들었던 이야기인데 대학 때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셨네요. 예. 저 전공 컴퓨터 심지어 전자 컴퓨터 공학부였어요. 전자 컴퓨터 공학. 전자에 가까웠어요. 전자에. 그럼 막 기판 그건 전기인가? 예. 기판도 뭐 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반도체 공학. 그렇구나. 네, 뭐 그런 거. 좀 전공이 좀 잘 맞는 편이셨어요? 전혀 안 맞았죠. 약간 그러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당연히 문과형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그러시구나. 네. 그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못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미적분학 수업 듣다가 그냥 뛰어나왔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참고로 영문학 전공했거든요.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영문학.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을 했다.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네네. 전공 살려서 일하고 계시네요. 제가요? 네. 이런 또 소설 이렇게 막 작가 만나고 하시는 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이제 프로필에도 나왔는데 그 여행을 굉장히 많이 좀 그러니까 한 번 가셨을 때 굉장히 길게 막 다녀오시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여행 작가의 꿈을 원래 좀 가지고 계셨잖아요. 나중에는 혹시 그 여행기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작가에 대한 마음보다는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에는 좀 관심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여행 다녀와서도 그런 여행 다녀온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눈을 보고 약간 강연 같은 대화를 나누고 저는 이제 그거에 좀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말한 거를 좀 정리해서 나중에 책으로 엮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의 생각은 있었는데 책방 얘기로 제가 책을 쓸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실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네네 맞아요. 북한 접경 지역, 그러니까 뭐 중국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셨나봐요. 우리나라 지도 보면 우리나라 그 북한이랑 중국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압록강이랑 두만강. 그래서 압록강 따라가다가 중간에 백두산이 나오고 백두산에서 다시 시작해서 두만강이 이렇게 두 개의 강이 두 나라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단동이라는 그 맨 왼쪽 지역으로 가서 단동에서 강을 따라서 쭉 가면 그대로 북한을 보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자전거 여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 자전거 여행이요. 자전거로 거기를 쭉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자전거 타고 이제 계속 그 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 갔다가 티벳, 인도 지금 이렇게 여기 써 있는데. 맞아요. 거기 중국 다 관통해서 티벳으로 가서 인도로 자전거로? 아니요, 그렇게 하면 몇 년 걸리고요. 연길까지 가서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틀을 달렸어요. 이틀을 달려서 중국의 서쪽까지는 이틀길을 달려서 이제 연길에서 북경에서 란주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티벳 동부 지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티벳의 한 부분을 일주를 한 거예요. 티벳 동부 지역을 일주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무식한 말을 하겠네요. 무슨 경기도 도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중국, 티벳, 인도 이러는데 제가 관통했으면 여행책을 냈겠죠.
관청 있으면 뭐 그거는 어디 뭐 책으로 나올 만한 좀 소재가 될 텐데 아마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뭐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을까. 기억나시는 에피소드, 여행 에피소드 하나만 좀 들려주세요. 여행 에피소드요? 네. 너무 궁금해서 자전거로 막 근데 다니셨다고. 뭐, 뭐 진짜 너무 많은데 초창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 칠도구라는 그러니까 칠도구? 칠도구. 칠도구요?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백두산이 이렇게 자락이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도구가 약간 이런 계곡을 따라 나오는 어떤 산의 줄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도구, 2도구 이렇게 쭉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7도구랑 13도구가 엄청 이제 절경이에요. 13도구는 많거나 번호가 이렇게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1도구, 2도구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1로, 2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네. 건데 이제 그 중에 저는 7도구랑 13도구를 추천받았는데 이제 7도구를 가기로 하고 이제 그거를 원래는 안내를 받기로 했는데 그 이제 현지 중국인 지인을 연결이 돼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7도구를 설명을 받기로 했는데 이분이 저랑 못 만났어요.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네네.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너 어디냐? 그럼 나는 뭐 나 학교 앞이다. 뭐 어디냐? 뭐 길이다. 뭐 이러면서 몇 시간을 헤매다가 우연히 지나가다 그분이 택시기사였는데 이제 간신히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분이 틀어진 거예요. 이제 이미 좀 마음이 상했어. 그래가지고 칠도구를 가는 길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설명을 안 해주고 네. 그 핸드폰 앱에 중국에서 쓰는 지도 앱이 있는데 그 앱에다가 그냥 칠도구를 쳐서 검색해서 나온 대로 가면 된다고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칠도구를 치고 네. 그 지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갔어요. 네. 근데 막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어쨌든 한 이틀을 들어갔어요. 이틀이요? 산 안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 계속 숲길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긴 했어요. 네. 이 칠도구라는 지역이 가까워지고 그 목적지가 가까워지긴 했는데 결국은 가다 보니까 네. 산 속에서 끊긴 거예요, 길이. 헐. 그러니까 이 너머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지도를 검색했을 때 막힌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지도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칠도구는 못 보고. 아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네, 결국 이제 못 가고. 지금 뭐 살아 돌아와야 되니까. 예, 거기서 다시 돌아 나오는 그게 있는데 네. 덕분에 정말 누구도 가보지 못했을 법한 산속에 있는 희한한 마을을 제가 들어갔고 그 마을 분들이 진짜 깜짝 놀랐죠. 지금 뭐야? 한국 사람이 여기 자전거 타고 여기로 왔어? 약간 이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 개인 페이지로 한번 그때 영상과 그 마지막 길 막힌 곳에 그 찍은 네. 동영상이 있거든요. 음성 파일 같은 걸로 해서 한번 제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지금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장난 당시에는 아니죠. 장난 아니셨겠네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요. 그 길이 어디로 끝날지도 모르고 그니까. 네. 사람도 없고.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고생해가지고 지금 요새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때 너무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오랫동안 또 용서점을 지키셔야 되니까. 네네. 오늘 이제 박용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오늘 좀 이 구성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용서점의 공간입니다. 네. 책 내용에 보면 용서점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몇 가지 위시리스트처럼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네, 62쪽 거기인데 제가 이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용서점 공간을 꾸미며 꼭 가져가고 싶은 몇 가지 요소가 있었다. 1. 조명은 어둡게. 우리는 너무 밝은 빛 아래 산다. 2. 서가 옆방은 개인 공간처럼 누구나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3. 책은 적당히. 한 권의 책이라도 누군가에게 뜻깊은 만남이 되는 게 중요하다. 또 헌책이 많아 금세 지저분해지기 쉬우니 조심. 4번. 싱크대. 먹고 놀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이자 서점의 확장성 확보. 싱크대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든다. 5번. 서점 밖 입구 활용. 절대 버리는 공간이 되게 하지 말 것. 일단 특가 매대를 설치하자. 이렇게 5가지를 보니까 적어주셨는데. 네, 새로운데요? 제가 들은. 그런가요? 네, 그런 고민을 했었구나. 네. 조명은 근데 왜 어두운 걸 선호하시나요? 그래도 뭐 기왕 좀 밝아야 사람들 이목도 좀 끌지 않나요?
조명은 네. 저도 사실 이제 저는 그런 거에 그렇게 뭐 관심이 있거나 제가 막 주장이 강하지 않은데 이제 용서점 처음에 세팅할 때 같이 도와준 친구가 네. 이제 그런 자기 소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노란 조명을 쓰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본 거고, 그렇게 약간 해본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해보고 느낀 거는, 우리가 너무 백열등 아래 살고 있구나. 그게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되게 일하게 하고, 사실 쉬무리한 조명이 아니라, 굉장히 밝게 일을 시키려는 조명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네요. 공장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조명.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노란 조명을 조금 약간 조도를 낮추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둑어둑한 게 책방으로서의 본연의 책을 보는 부분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뭐 스탠드라던가 개별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도구들을 좀 보완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빛의 어떤 조명의 톤은 낮춰서 좀 더 이렇게 어둡게 편안하게. 근데 그게 공간 자체가 되게 그렇게 하니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싱크대가 꼭 있어야 한다. 라는 이 부분이 저는 네. 약간 용서점이 어떤 곳인지를 좀 잘 보여준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공간이 독자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 공간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을 오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공간에 싱크대가 있다는 것, 어떤 뭔가 먹고 같이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거기에 맞는 어떤 모임이나 올 수 있는 독자들을 좀 더 넓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책을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책이 있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뭐 싱크대는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아마 비가 와서 들여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서점 밖 입구 활용 네. 이것도 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특화도서를 맞아요. 이렇게 네네. 하셨다고. 네. 네, 제가 안에서는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네. 뭐 그것도 이제 그 구성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제 실제로 그 동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책을 구입하거나 책을 어쨌든 접할 때 되게 부담이 많으세요. 막 내가 책을 사는 거에 대한 부담도 크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특가 도서라는 어떤 좀 이벤트성 공간이 있으면 확실히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이용하시다가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한 거의 1년 가까이 특가 코너에,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특가 코너의 강자들이라고 해서 특가 코너를 정말 이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께서는 특가 코너 진짜 많이 책 사셨는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특가 코너를 넘어서서 서점 안으로 와서 네. 다른 책을 구입하셨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잘 활용되는 코너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용서점과 사람들. 이제 책에 보면 네. 이제 용서점을 통해서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 중에 한 분만 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일 많이 알려진 분이 두 분 계신데, 근데 뭐 두 분 다 약간 이제 어르신이네요. 한 분은 할머니시고 한 분 할아버지신데, 할아버지는 이제 로마인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로마인 할아버지요? 네. 이게 이제 약자인데, 그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모으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은 80이 넘으셨고, 나이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데, 네. 나중에 이제 본인이 몸이 더 나빠져서 이제 병상 생활하게 되실 때, 그때 보시려고 이제 로마인 이야기를 보일 때마다 이제 한 권씩 모으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알게 돼서 이제 어르신 이제 로마인 이야기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눴었고, 좀 재밌는 건 어르신이 그 숫자를 매겨가지고 그걸로, 그래서 그 넘버링을 매겨서 이분이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거 다 모으기 전에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넘버링이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다고요? 로마인 이야기가 15권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어르신은 번호를 20번까지 써놨어요. 로마인 이야기를?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20권까지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랬거든요. 어르신 이거 다 모으기 전까지는 아프시면 안 된다고.
아, 훈훈하네요. 영원히 아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좋네요. 이룰 수 없는 목표 이런 거고. 또 제일 또 유명한 분은 이제 포도님. 근데 포도님은 이제 올해 77세가 되신 동네 산 할머니시고 네. 이제 포도님은 사실 용서점 핵심 멤버예요. 아. 그래서 지나가다 우연히 이제 들어오셔서 손님이 되셨고 용서점에서 현재 이제 필사 모임, 글 쓰는 모임을 참석하고 계시고 그렇게 글을 쓰면서 본인이 이제 용기가 생겨서 지금은 본인의 삶을 회고하는 회고록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쓰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셨는데 거의 한 그래도 1년 가까이 모임을 하면서 아 이제 내가 해봐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본인의 어떤 기억이 시작되는 뭐 7세부터 쭉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벌써 17세까지 쓰셨어요. 양도 엄청 많이 썼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그렇게 포도님 같은 경우는 용서점의 어떤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그래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포도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뻥튀기 사면 하나 주러 오고 뭐 가래떡을 사면 5개 중에 2개를 주러 오고 사과를 사면 뭐 한 2개 주러 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서점이라는 공간을 정말 편안하게 이용하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냥 이 동네 책방으로서 용서점이 그냥 꿈꾸는 독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정말 딱 저는 포도님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들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점과 함께 자라가고 본인의 어떤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그리고 서스름 없이 편안하게 서점을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최고의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에 담지 못하는 사연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제가 못 넣어서 좀 서운할 만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용서점의 이제 근처에 이웃, 여기 바로 이웃에 사는 네. 이제 작가님이 계세요. 그래서 작가님이요? 어린이 책을, 네. 어린이 그런 민담? 약간 이런 쪽 연구하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린이 옛 이야기 작업하시는 정희영 작가님이라는 분인데, 정희영 작가님하고는 사실 정희영 작가님 이야기는 들어갔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긴밀하게 그리고 이제 작가님도 스스로 많이 얘기하는 게 절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동네에 와서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에 이제 절친 사이가 된 거예요. 이 절친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약간 동반자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네, 사실은 이제 정희영 작가님도 원래 용서점에 처음에 오게 된 거는 글쓰기 모임 같이 하시다가 본인이 이제 필사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자로 나왔어요. 진행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글쓰기 모임 때도 그렇고 원고 쓰셨던 작업들을 모임에서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 엄마 험담집이라는 독립 출판물을 내셨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책을 용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몇십 건 판매했고, 그리고 이제 북토크 했어요. 동네 손님이신 작가의 북토크. 해가지고 이제 용서점 손님들이 생애 최초의 작가를 만난 시간 인분이 되게 많았어요. 네. 작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이 용서점 공간에서 하려는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좋은 에세이 읽기 모임 그리고 가족 서사 글쓰기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손님의 관계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이 공간을 가지고 함께 꿈을 꾸는 뭐 그런 사실 동반자적 관계. 네. 그래서 사실 진짜 되게 이 정영 작가님의 이야기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이 마감의 압박과 뭐 이런 이제 처음으로 책을 완성하면서 좀 누락된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라도 제가 정영 작가님의 이야기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뭐 책에 많이 이 스토리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한번 그쵸, 네. 구입하셔가지고 네, 읽어보시면 참 따뜻하고 훈훈하고 네,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운김으로 제가 정해봤는데요. 네네. 이 단어의 어감도 되게 좋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네. 이 운김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이 3번 챕터인가요?
네. 네, 그렇죠. 그 큰 맞아요. 삼장의 앞머리에 이렇게 봤는데 무슨 뜻인가요? 웅김 순우리말이에요. 그런 것 순우리말이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모임에서 닉네임을 쓰니까 이제 모임에서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걸 다 내려놓고 닉네임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이름만 부여되고 이제 다른 거는 묻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필사 모임 멤버 중에 한 분이 닉네임이 웅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특이하니까 이 웅김이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어봤었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생기는 어떤 좋은 기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생기는 기운 같은 거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에요. 네. 저도 이 단어를 책에서 보고 이제 딱 이거 가져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뭐 작가님 SNS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용서점 하면 이제 약간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그런 모임들이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거든요. 최근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시겠어요? 모임을 하기가 힘드셨죠? 그쵸. 네. 사실 영향이 많이 있죠. 공식적으로는 2월 달부터 4월까지는 아예 못했고요. 5월에 좀 잠잠해져서 이제 새로 신규 받지 않고 조금씩 모임을 이제 해보려고 하던 차에 또 지금 다시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가 맞습니다. 지금 하여튼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좀 맞아요.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원래는 사실 2020년에 어떤 계획들을 쫙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모임들. 그럼요. 뭐 어떤 모임들 좀 생각하셨나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스텝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점 매 연차마다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드 카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좋은 책을 골라 제안하는 큐레이션 책방 용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을 골라서 제안한다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가 2년차 때가 그런 책과 사람이 머물다 가는 용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머무는 거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3년차 하면서 어떤 이웃과 함께 자라가는, 그래서 사실 지속 가능한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코로나에 딱 물렸어요. 저희가 그동안의 기초 모임들, 써용이나 필사 모임이나 과용을 기반해서 이제 저희가 정규로 뭐 50명 이상 모임 멤버들이 생겼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요구가 생겼어요. 내가 좀 더 잘 쓰고 싶다. 드로잉도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작가분을 두 분을 섭외를 해서 심화 모임이라고 이제는 유료 강좌, 이제 회비를 어느 정도 내서 하는 유료 강좌를 개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회비를 내는 그 유료 강좌가 잘 돼서 이 유료 강좌를 1월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그거를 더 확산하려고 하는 즈음에 딱 2월부터? 코로나가 딱 그래가지고 용선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시기에 발목이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씩 그래도 모임들을 이제 다시 시작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모임들이 좀 다시 시작될까요? 지금 원래 기존에 하던 모임들 다시 이제 어떤 세팅하고요. 저희가 이제 글쓰기 모임이 있어요. 글쓰기 모임? 그래서 이제 각자 와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써용이라는 모임이 있고요. 써용, 그러니까 용서점에 써용. 라임으로 하신 거죠? 이거는 약간 농담으로 지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이름이 계속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시리즈로 이어가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사 모임.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써용은 내가 떠올려서 직접 써야 되는데 또 그것마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필사하는 책을 보고 따라 쓰는 형태의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사실 필사 모임 이런 거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여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또 글 쓰는 모임하고 필사 모임이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의미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약간 자기 수양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필사하다 보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자기를 돌아보는 뭐 약간 이런 시간이 돼서 그거 하고 이제 그 고전 읽기 민음사 고전을 1번부터 차례대로 읽어나가는 조금 무식한 방식의 그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뒤에 보니까 민음사 저희 뭐 민음사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민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있어 보인. 그렇죠. 이거 좀 약간 힘 좀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네. 어떤 이런 독서 관련된 단체 중에 M살롱이라는 독서 모임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네. 그 그룹이 공간을 옮기게 되면서 얘네들을 좀 처치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네. 용서점에 민음사기 문학전집 모임 하는 걸 알고 이걸 좀 좋은 일에 써달라 동네에서 좋다. 기부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판매하지 않고 지금 바용하고 별개로 이 지역 동네 손님들 대상으로 고전 읽기 챌린지 같은 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 상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책을 판매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책을 빌려가서 읽을 수도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뒤에다가 정리해놨습니다. 또 민음사 이 세계문학 전집이 색깔로 이렇게 막 돼 있어가지고 꽂아놓으면 또 예쁘거든요. 많은 이들의 로망입니다. 네. 용서점 인스타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게 이 사진 올린 거예요. 네. 네. 근데 예뻐요, 근데 진짜.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작가님께서 어쨌든 또 처음에 큐레이팅, 뭐 지금도 큐레이팅을 하고 네. 계시겠지만 네. 큐레이팅 책방을 약간 표방하면서 이 책 용서점을 네. 시작하셨잖아요. 요즘 작가님께서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좀 네. 추천을 제가 미리 부탁드렸는데 어떤 책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세 권을 골랐는데요. 네네. 일단 가장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봤던 책은 이 임계장 이야기였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네. 좀 찾고 계시죠? 뭐 아마 많이들 뉴스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모욕과 뭐 이렇게 구타, 뭐 어떤 협박, 뭐 이런 거를 못 이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어떤 포스팅을 글을 직접 쓰셨을 거예요. 이 임계장 이야기 저자분께서.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보게 되었고, 일단 굉장히 이 책은 좀 찔리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파트에 사는 그냥 동네 주민들. 그리고 그 안에 뭐 상당 부분 좋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약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이 어떤 임시 노동자 이런 어떤 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또 사실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뭐 여기서도 뭐 나오거든요. 그 변기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뭐 거기서 식사를 한다거나 뭐 지하에 막 성명가루가 날리는 곳에서 굉장히 몸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어떤 독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 카프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깨뜨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생활해 왔던 당연하게 그냥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혹시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거와 더불어서 좀 이 책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저자분의 어떤 삶을 대한 태도? 그래서 거기서 보면 사실 되게 열악하고 힘든 노동 환경에서 이분이 이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어쨌든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또 거기서 어쨌든 어떤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되게 어려운 현장에서 그 검정고시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어르신을 자기 시간을 또 쪼개서 도와준다거나 하는 어떤 이런 이분이 갖고 있는 삶을 대한 태도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진짜 저는 임계장 이야기. 주제는 슬프고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지만 실제로 읽을 때는 굉장히 잘 읽히는 그냥 정말 그냥 글 자체로 되게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임계장 이야기. 네. 두 번째 책은요? 이것도 좀 유명한 책들입니다. 제가 유명한 책들 유명한 책 저 좋아합니다. 네, 이거 이원하라는 시인이 쓴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라는 최근에 가장 또 화제가 된 시집 중에 한 권이에요. 이 책이 그거 보세요? 워크맨 보세요? 제가 요새 좀 유튜브들 보긴 하는데 워크맨 보는데 이 책하고 연관되게 나왔나요? 장성규 씨가 한 달 전인가? 네. 그러니까 서점 편집자로 일을 하게 되는 그게 나와가지고 문학동네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하고 이 책이 나왔어요.
네, 어디서 많이 제목을 봤다 싶었더니 판 관련된 것도 있었군요. 저도 약간 놀래가지고 뒤늦게 봤는데 잘 팔린 그런 맥락이 있겠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아니 뭐 계속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용서점의 이렇게 작은 그룹 안에서 회자되는 책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필사 모임이나 써용이나 이쪽에서 몇 분이 이 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사 모임은 낭송을 하니까 이 시집에 있는 시들을 귀로 듣거나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접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영철 평론가 좋아하니까 신영철 평론가가 이제 이 책 추천할 때 네. 도대체 이런 재능이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재능이 어디서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었고 무슨 재능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모임하면서 이 책에 관해서 좀 이제 낭송하면서 얘기 나왔던 거는 이분이 원래 시를 공부한 시인이 아니라 어떤 시인의 코스를 밟아서 시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문예창작과를 나와서 시를 쓰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미용 일을 했다고 제가 그때 한번 모임에서 소개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일상의 삶의 경험들, 그리고 이제 이 시의 특징이 이 시에서 얘기하는 어떤 슬픔의 정서와 이 사람이 말하는 어투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감정과 글이 거리를 두고 시어들이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내용인데 시어는 되게 명랑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게 어쩌면 이분이 미용이라는 일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삶의 어떤 태도, 또 삶의 경험들이 어떤 이런 시의 언어에 영향을 줬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용서점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시를 쓰고 하는 게 단순히 굉장히 저세상의 방식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또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시로 쓰면 이렇게 좋은 시인이 돼서 등단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금책바 청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이야기를 언어를 풀어내면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원하 시인의 네.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두 번째 책 이렇게 네. 소개해 주셨고요. 네. 세 번째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책은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서점의 말들이라는 책이고요. 네, 이 책은 이 책도 제가 세 권 다 좀 잘 알려진 책인 것 같긴 한데 저자 때문에 골랐고요. 일단 네. 저자가 누구시죠? 그 윤성근 작가님이시고 그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헌책방의 주인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용서점으로서는 약간 좀 일종의 멘토 혹은 이제 앞서간 선배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용서점을 향한 추천사도 써주셨구나. 네네, 저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개인적 연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동네에서 책방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여름에 작가님이 이제 전국 투어를 작은 책방 꾸리는 법, 작은 책방 차리는 법에 대한 책을 내시고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투어를 하셨는데, 그때 일부 굳이 서울 서부 쪽에 있는 그 장소를 용서점으로 하셨었어요. 감사하네요. 그렇게 해서 연이 맺어져서 그 후에 작가님 이제 북토크도 따로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1월에 그 심화 강좌할 때 윤성근 작가님이 글쓰기 강좌를 해주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몇 명의 그 강좌를 위해서 굉장히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해주시기도 했고, 뭐 그런 개인적인 것 때문에만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책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겹치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의 다른 결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책방이라는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책을 뭐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책은 특별히 어쨌든 서점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고른 100개의 그 문장들이 어떤 여러 작가님이 고른 여러 책들에서 등장하는 이 서점과 관련된 모티브의 글들이거든요. 거의 굉장히 빠져들어서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문장들. 거의 전 밑줄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책이나 책방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필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네. 너무 사적인가요? 아닙니다. 서점의 말들, 윤성근 작가님의 책이고요. 네. 부제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서점에서 배웠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유유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작가님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책방 주인으로서도 그리고 뭐 작가로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책방 이게 두 개가 좀 겹쳐요. 되게 묘하게.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들인데 용서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뚫고 이제 지속 가능한 동네 책방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시도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 회원 제도라던가 뭐 또 그런 용서점에서 책을 사겠다는 어떤 이런 그 분들을 위해서 뭐 온라인 스토어 운영하는 것도 지금 계속 좀 세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책방에 관한 것들을 저는 이제 좀 시도하는데 그거의 좀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통 동네 어디든 동네에 가서 내가 책방을 차려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열어서 단순히 그냥 계약 기간 동안 버티다가 나가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책방을 지역에 뿌리를 받고 오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숙제를 풀고자 하는 좀 일종의 미션 임파서블인데 네. 좀 욕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용서점이 그것들을 좀 이뤄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책으로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비읍 모 출판사가 이제 그 용서점의 이야기에 또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지금 그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책방을 하니까 사람들마다 너무 좋더라. 뭐 책방을 하니까 나의 어떤 시간을 확보해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네, 책방을 구체적으로 해서 몇 명의 회원과 또 어떤 방식의 접근과 그렇게 해서 지역 사회에서 동네에서 책방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던가 뭐 여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게 지금 이제 다음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행 관련된 요청은 사실 좀 있어요, 주변에서 계속.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랑 별개로 그 자전거 여행했던 거를 좀 원고를 정리해서 서점하고 별개로 좀 그거는 제가 좀 투고를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원래도 사실 그랬지만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갑자기 돼버리면서 정말 생존이 맞아요. 그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생존이 뭐 안 중요한 때는 없지만 네,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이 진짜 뭐 강한 거고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좀 소중한 그런 시기, 생존이라는 단어가 되게 소중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용서점과 또 용서점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유익을 얻고 또 작가님 개인으로도 이렇게 또 여러 책으로 또 계속 만나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생존해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서점도 그렇고 뭐 어떤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해야죠. 사실 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생존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고민은 어떻게 생존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부분에서 동네에서 책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의 문제를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좋은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더 삶을 누리면서 생존하는가, 그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목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동네 책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책방으로서 생존도
제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면서 서점이, 책방이 생존하는 거가 답이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책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시간, 어떤 여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면서,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빠르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책방 주인의 생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네. 어떻게 생존하느냐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삶의 질을 이야기하려면 또 당연히 또 아주 기본적인 돈. 네, 이게 또 좀 없.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순환되는 거긴 하죠, 사실. 네.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참 어렵지만 어쨌든 맞아요. 또 굉장히 의미 있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랑 함께 해주신 소감과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금책바 청자 여러분, 저도 애청자로서 이렇게 팟캐스트에 등장한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공개 방송까지 하면 3번째 연을 맺었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금책바와 뭔가 할 수 있을지 자주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그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뭔가 거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건 참 쉽고 편하고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책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들어주셔야 이 붉은 PD님도 무슨 말씀 하시나 했네. 네, 계속 이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BGM처럼 쓰시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내용을 안 들어도 일단 일터나 뭐 어디에다가 틀어놓는 겁니다. 광고 스킵 안 되고요. 그냥 쭉. 유튜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사실 오늘 유튜브에 제일 중요한 게 시청 시간이거든요. 네. 중간에 이렇게 보다가 끄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소리 줄여놓고 그냥 늘상 틀어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틀어놓으면 그게 이 어떤 방송을 지속하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인 응원이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도움과 격려가 있을 때에 아까 말했던 어떤 질 좋은 생존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 서로 조금씩 힘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거나 말로만 해서는 질 좋은 생존이 어렵다. 이거 제가 꼭 사주 받고 해야 하는 얘기 같은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아니지만 진짜 진심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출연이신데 흔쾌히 또 나와주시고 또 영업 중이신 서점인데 사실 제가 또 이렇게 불쑥 와가지고 녹음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당연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박용희 작가님의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 로 저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